ask of you, and you know that's hard for us to do. Won't you help us, help us? We'll be one by two today. Won't you help us find a better way? Please make us feel that we are right, to want to come together tonight. Those before us tripped and fell, even though they think they're doing well. We don't want to live a lie and watch our love slowly die. Won't you help us, help us? We'll be one by two today. Won't you help us find a better way? Please make us feel that we are right, to want to come together tonight. My mouth turned dry walking through your door. Till now nothing meant so much to me. Through your eyes, sweet Lord, I see. Won't you help us, help us? We'll be one by two today. Won't you help us find a better way? Please make us feel that we are right, to want to come together tonight. We'll be one by two today. Won't you help us find a better way? Please make us feel that we are right, to want to come together tonight. Will be one by two today. 아주 감미로운 노래죠. 오늘 밤 우리는 하나가 될 거예요. 자, 뭐 신혼입니까? 오늘 밤 하루가 하나가 된다 그러네요. 오늘 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투자해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을 좀 나눠보자. 하나의 생각을 가져보자.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의 이 그 생각들, 오늘은 제가 LG화학하고 삼성 SDI를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2차전지 쪽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차전지에 대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좀 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에 대한 얘기와 이제 LG화학과 내용들,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 쪽을 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순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2차전지, 전기차와 2차전지 어떤 형태가 되는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기차의 판매 동향을 비롯해서 그런 내용들을 쭉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2차전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 그 다음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은 화학 부분도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2차전지까지도 좋아져서 좀 도약을 하는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삼성 SDI는 이제 다른 쪽을 버리고 2차전지에 지금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 판매 동향입니다. 엊그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미국의 전기차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카, 그러니까 전기하고 그 가솔린을 같이 쓰는 거죠. 전기차 하이브리드 카. 아니면 이제 효율을 좀 높인 거, 그런 걸 이제 하이브리드라 그러죠. 그래서 합산해 가지고 월별 판매량이 14년도 이후에 쭉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10,000대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한 3만 대 수준까지 미국의 소위 그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 추이에서 판매 비중이 0.5%에서 현재는 약 3% 가까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작년도에 한 3% 가까이 올라왔다라는 거.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테슬라의 그 전기차 판매 추이인데 약 3만 대까지 올라왔고, 테슬라는 미국에서 약 80% 정도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다. 전기차. GM도 전기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의 그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니까 대략 한 2,000대 정도까지, 요거 이제 막대 그래프가 이제 그죠? 2,000대까지, 그 정도까지 판매가 늘었다. 2,000대면 정말 작은 수치죠. 현대차는 뭐 그보다 훨씬 작지만 어쨌든 한 2,000대까지가 미국의 전기차, GM의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는 한 3만 대 수준까지 월입니다.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차의 테슬라 모델 3, 그 유명한 테슬라 모델 3를 이렇게 좀 그림을 좀 따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 볼트, 이게 GM의 쉐보레 볼트 전기차, 요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생긴 것은 날렵하고 이쁘게 생겼죠.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는 건데, 중국의 전기차 판매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돼 있고 19년도 그렇다. 근데 이제 되게 월말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것은 이제 뭐 보조금이나 그런 정책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월별 합산 판매량을 보니까 월별입니다. 월별 보니까 중국에서는 최대 한 12만 대까지도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전기차를 많이 탄다라는 거예요. 작년도 보니까 안 팔릴 때도 한 6만 대, 5만 대, 6만 대 수준까지 팔렸다는 거죠. 6만 대 수준까지. 작년도에. 19년도 보니까, 전기차하고, 이제, PHEV 합해가지고인데, 하이브리드까지 합해가지고, 안 팔려도 한 6만 대 팔렸고, 월별입니다. 그리고 많이 팔릴 때는 12만 대까지 팔렸다라는 거예요. 많이 팔리는 거죠. 물론 이제 차가 좀 작기는 합니다만은. 또 중국의 판매 비중이 대략 한 6%에서 많게는 8%까지 올라왔었다. 8%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19년도에는 이제 전체 자동차 판매, 중국이 한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 팔리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8% 수준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제 미국, 중국 다음엔 유럽 아니겠습니까? 유럽. 미국, 중국 다음엔 유럽인데, 유럽의 분기별 판매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판매량 12만 대, 14만 대까지도. 12만 대면은 뭐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월 3만 대 정도 수준까지 팔린다는 얘기죠. 분기별 12만 대니까 월 3만 대 내지 4만 대까지 팔리고 있다. 어찌 보면 미국보다도 유럽이 조금 더 많이 팔리는데, 미국은 이제 넓은 땅덩이라서 전기차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유럽은 좁은 땅에서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전기차는 시내에서 이렇게 단거리 왔다 갔다 하는데 유리하죠. 멀리 가기에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좀 더 인기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에서 많이 쓰겠죠. 그리고 중국은 하도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거니와 정부에서 많이 또 권장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 자, 유럽차는,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이제 4% 정도까지, 미국보다 조금 더 높죠. 3%인데 미국은, 유럽은 4% 정도까지 올라왔다. 작년 3분기에 4%까지 올라왔다. 거죠.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하고 이제 전기차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게, 배터리 아닙니까? 배터리. 우리는 지금 배터리를 연구하는 거죠. 배터리를 연구하는 거죠. 배터리. 자, 전기차를 우리는 배터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배터리. 그래서 배터리가 지금 보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반기별 출하량인데, 배터리가 많이 늘었어요. 전기차가 늘어난 것보다 배터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 이거 왜 그런 건가? 전기차의 출하량보다 배터리의 출하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배터리를 중점하보자. 그래서 배터리 업계의 주가 추이라고 제가 좀 해놨는데, 배터리 업계는 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제 국내 3사고, 파나소닉 일본이고요.
CATL 중국이죠. BYD 중국. 그래서 중국의 CATL이 이제 가장 그 큰 회사고 BYD가 이제 두 번째죠. 파나소닉은 이제 일본에서 자동차 배터리에서 어떤 뭐 우리나라 LG화학보다 더 많이 팔죠. LG화학보다 조금 더 많이 파는 것 같아요.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이제 주가 추이를 갖다 해놨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래서 왜 전기차 배터리가 갑자기 출하가 급증하기 시작했냐, 왜 많이 팔리기 시작했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2017년 작년도 7월달에 작년 7월달에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중국 전기차 판매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작년 이제 하반기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많이 감소했다. 많이 감소. 요 이유는 보조금 축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으로 2차 전지 종목의 주가가 작년 하반기에 많이 좀 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이 좀 감소하면서 유럽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기 시작했다. 또 배터리 판매는 더 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줄어드는데 보조금 축소 때문에 유럽이 늘기 시작했다. 특히 3분기에 작년 3분기에 그러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그게 주로 3분기부터 늘기 시작했다는 거죠. 3분기에 유럽 전기차가 전년 동기 대비 44% 급증했다. 독일을 중심으로. 올해는 유럽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한다. 그래서 이 본격 출시를 앞두고 유럽 업체들의 배터리 구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3분기부터 전기차가 본격 팔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연말쯤에 배터리 구매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올해에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신제품 출시 러시와 마케팅 강화 요걸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전기차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한 그런 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작년 12월이죠. 엊그제가 12월 아닙니까? 한국의 독일향 리튬 이온 전지 수출. 독일에 이제 자동차 회사가 많잖아요. 유럽의 자동차 회사는 뭐 독일이 넘버원이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증가했다. 한국 전체적으로. 연중 최대였다. 특히 삼성 SDI의 4분기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증가했다. 8,500억이었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삼성 SDI가 이제 그쪽 그 회사들하고 많이 저걸 했는데, 관련이 독일차 그 관련이 있는데, 4분기 배터리 출하량, 4분기 배터리 출하량이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 증가했다. 8,500억이다. 8,500억이면 꽤 큰 수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 SDI의 주가 급등과 LG화학의 급등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 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이죠. 전기차의 가격 하락이 중요합니다. 전기차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당연히 수요는 늘겠죠. 지금 이제 한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가격만 하락하면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어. 가격이 비싸서 안 사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하면 하락하겠냐? 가격은 주로 배터리 가격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서, 이게 많이 비싸서 그래요. 비싸서 이제 그 전기차가 비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 보조금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다. 중국은 올해부터 보조금 정책을 종료하겠다 그래요. 종료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는데 중국에서 보조금 정책을 종료하게 되면은 좀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관건은 전기차가 우리 그 내연 자동차 그냥 자동차 대비해서 얼마나 경제적인가. 많이 안 비싸면 산단 말이죠. 많이 안 비싸면.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가는 게 관건인데, 내려가는 그선 배터리 가격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 있는 얘기죠. 전기차 가격의 약 42%가 배터리 가격이야. 그럼 배터리 가격만 내려간다면 전기차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의 차이는 뭐냐?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이는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전기차는 여기에 플러스 배터리가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배터리.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일반 내연기관 차도, 일반 자동차도 배터리 있죠. 근데 배터리 조그만 거잖아. 그거 별로 안 비싸.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만 가지고 다니니까 일반 차에다가 배터리 하나가 더 얹어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야. 근데 배터리 가격이 엄청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배터리 가격만 하락한다면 전기차는 잘 팔려나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배터리 가격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건데, 배터리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원가를 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자재 가격, 로 머티리얼. 이게 58%야.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가격이 있겠죠. 장비 가격. 그 다음에 뭐 마진도 있고 뭐도 있겠죠. 이윤도, 마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저 배터리가 가장 비싸고, 근데 배터리의 전체 가격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자재 가격이야.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을 또 분석해 봤더니, 캐서드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음극재. 캐서드, 음극재. 에너드가 양극재. 음극재가 39%, 양극재가 18%,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이 13%. 그러니까, 로우 머티리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58%인데, 그 원자재의 구성 요소가 뭐냐? 음극재, 양극재, 그 다음에 전해질, 그 다음에 분리막. 그건요, 세퍼레이터, 분리막, 전해질, 음극재, 양극재. 이런 거란 말이야. 나머지는 얼마 안 돼. 그래서 그렇다면,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요걸 갖다가 가격을 다운시키면 될 것이다. 그게 다운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서 전체로 배터리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배터리 가격이 그래도 2018년도에 배터리 가격이 2010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한 5분의 1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래요. 이게 왜 내려왔냐면은 고정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래. 고정비.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고정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많이 파니까 그만큼 고정비가 내려간 거야. 원자재 가격은 안 내려갔어. 리튬과 코발트 같은 것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죠. 리튬은 211% 올라가고, 코발트는 2010년 대비해서 88% 상승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크게 내려가기는 어려워. 왜냐하면은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리튬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이런 거가 너무 비싸. 다 히토류야, 히토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그런 것처럼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가격은 진짜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반도체에 계속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반도체가 계속 내려가니까.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야. 계속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우리 이제 TV 가격이 대형 스크린의 TV 계속 내려가.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많이 만드니까 가격이 다운되는 거란 말이죠. 태양전지 마찬가지야. 태양전지도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태양전지는 주로 규소가 주요 원자재야. 규소가. 근데 규소는 너무 풍부해. 지구상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규소예요. 그 반면에 2차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지금 이제 2차전지 리튬이온은 코발트, 니켈, 동, 리튬인데 이게 다 희소금속이야.
필수금속.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콩고에서 주로 생산돼요. 코발트는 콩고에서 생산되는데, 이 코발트가 가장 가격이 비싸고 비중이 높은데, 이 콩고에서 생산되는데, 이 콩고에서 이 주민들이 삽 들고 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동해서 채굴을 한 다음에 또 이동하고, 이런 식이야. 콩고에서 하는데, 콩고에서. 글렌코어란에다가 최대 생산 기업인데, 콩고에서밖에 안 나고, 콩고에서 68%가 생산이 돼. 콩고에서. 68%가 생산되는데, 이 콩고에서 코발트를 생산하는 이 방법이 그냥 주민들이 가가지고 삽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상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채취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또 그 염호라 그러죠. 뭐 효수는 호수인데 그 새들이 똥 많이 싸가지고 새들이 무지하게 많은 새가 무지하게 많은 데도 그 있어요. 그 남미에 그게 이제 새들의 분비물 새똥이죠. 새똥이 고여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게 리튬이란 말이야. 그 리튬은 어떻게 생산하냐? 증발시켜서 염호를 증발시켜서 염호가 바닷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기가 있는 물이지 바닷물은 아니고 염기가 있는 물인데 그걸 갖다가 소금 생산처럼 이제 증발시켜가지고 수치를 한다고.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리튬은 그것도 리튬도 그렇고 코발트도 그렇고 이게 많이 생산될 수가 없어. 게다가 니켈도 마찬가지인데 니켈도 아주 지하에 매장이 돼 있어갖고 매장량이 많지 않아요. 탐사 비용 많이 들어가. 그래서 2차 전지는 태생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없는, 많이 쓰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전기차 배터리는 획기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는 없다. 아쉽게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 지금처럼 크게 증가하면 고정비를 커버하면 고정비를 갖다 커버하면서 비용이 많이 감소할 수 있을 거야. 비용이 많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정도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이 생산하면 당연히 고정비가 작아지니까 비용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배터리의 판매 단가, 생산 단가가 배터리 생산 단가가 일정 부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돼. 하지만 무한히 내려갈 수는 없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이 또 태양전지 같이 많이 하락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배터리 수준이 2010년도에 비해서 약 5분의 1 가격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가정이 나왔어요. 2025년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약 1450만 대면은 지금 그 배터리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2025년에 전기차가 약 2500만 대가 팔린다면 금속 수급 차질 때문에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 팔린다면, 적당한 수준 정도만 전기차가 팔린다면 배터리 가격도 적당한 수준에 유지가 돼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전기차의 그 생산과 판매가 상당히 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마치 반도체 팔리듯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현재 작년 19년도까지 보면은 전기차의 성장 속도는 정말 비약적이다. 배터리 수요도 아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반도체의 성장 사이클에서 봤듯이 결국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미래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돈벌이가 되는 사업은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미래 시장을 장악하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미래를 장악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하고 LG화학,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부품 회사에서는 뭐 포스코 케미칼 정도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배터리 수요가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적자야. 따라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돼.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기차 원료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기업 있잖아요. 물론 이제 셀 만드는 기업은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전기차 셀을 만드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뭐 잘 만들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대기업 아닙니까?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국내 굴지 3사니까 뭐 잘 만들겠지. 또, 파나소닉, CATL, BID. 이것들도 뭐 지금 자리 잡았으니까 계속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뭐 어느 기업 하나가 망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요것들이 이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엄청나게 시설을 늘려나갈 거란 말이죠. 늘려나가면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만드는 이런 기업들도 엄청나게 시설을 늘려나가야 돼. 그러면은 삼성, LG, SK그룹이 캐파를 늘려나가는 것만큼 따라서 적자를 감수해서도 계속 캐파를 늘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도 살아남겠지만 그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 전기차를 투자할 때 반드시 재무 상태, 다시 얘기해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도 그렇지만 실제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한테 제품을 공급해주는 기업을 택할 때도 이렇게 투자 여력을 봐가면서 그 기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료 공급하라고 이제 그걸 맺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이 있고 이번에 코스모 신소재 그래서 이제 유상제 한 것 같아요. 유상제 대규모로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있는데 이런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포스코가 있으니까 주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충분히 하여튼 이건 살아남을 것 같아. 막 투자를 막 엄청 포스코로 돈을 동원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SK그룹이 요구하는 수준의 물건들을 계속 댈 수 있을 거야. 좀 적자가 나더라도. 근데 다른 기업들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뭐 솔브레인이나 후성이나 다 회사들 좋아요. 제네질 만드는 회사들. 분리막이 SK이노베이션 역시 SK이노베이션이 망할 리 없겠죠. 그러니까 분리막 만드는 SK이노베이션도 그런 면에서는 꽤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다. 동박을 만드는 일진머티리얼즈 SKC. 지금 SK그룹이 지금 동박, 분리막,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의 셀도 만들고,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SK그룹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거죠. 2차전지에. 그 첨가제에서 첨보,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부품에서 신흥 SEC, 상신 EDP. 장비는 좀 다르죠. 장비는 뭐 그렇게 꼭 그하지 않으니까. 장비는 이제, 자기네들이 뭐 능력이 되면 만드는 거 아니면 많은 거니까 장비에서는 이제 그 투자 여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외에 분리막, 동박, 첨가제 이런 부품들은 굉장히 투자 여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 여력이 없으면은 이 세트 메이커, 즉 셀 만드는 기업들, 이 대기업들이 그런 회사하고는 계약을 안 맺는단 말이죠. 조금 이제 여력이 없어 보이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바란다는 말씀과 리튬 이온유지 캐파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LG화학, LG 케미칼이죠. SDI, SK이노베이션, CATL, BYD, 파나소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캐파가 쭉 지금 증가하는 것을 내놨어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2차전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그럼 이제 LG화학은, 요즘은 주가가 쫙 올라왔는데, LG화학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LG화학. 그래서 LG화학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화학 소재 사업과 전지 사업, 다음에 생명과학 사업,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정보전자, 이거는 이제 IT 소재 사업, 그러니까 LG화학은 소위 화학 사업, 다음에
2차전지 사업, 그 다음에 자동차 아니라 스마트폰의 소재라든가 전지 사업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거하고 이제 생명과학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보려는 것은 2차 전지 쪽이죠. 그래서 그런 쪽인데, 요거는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제 문제부터 생략하고요. 일단 이제 화학부터 먼저 볼게요. 화학부터 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보자고요. 화학부터 보고. 그 석유화학의 매수 타이밍이 도래했다. 석유화학. 2018년 상반기까지 호조를 보였던 석유화학이 2018년 중반부터, 그니까 뭐 한 1년 반 전이죠. 2018년 여름부터 미중 무역 분쟁 격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19년도에는 정설까지 겹쳐가지고 시황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그래서 실적도 부진했고 주가도 내려왔다. 1년 이상 부진한 수요로 재고가 계속 감소했고, 스탁이 계속 감소한 거죠. 재고가 역사적 저점까지 감소한 상태에서 작년 연말에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4분기부터 재고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도의 수요 회복 같은 것도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방업체의 구매 문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8년 중반 이후 계속 감소하던 석유화학의 수요가 작년 연말부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12월부터 주요 제품의 뚜렷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연속성이 강화되는 흐름이었다. 1년 반가량 약세를 보였던 LLDP, 저밀도 폴리에틸렌 이런 거죠. 5조 연속 상승하였고, PVC라든가 PA, 페놀 이런 것들도 가격이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2월 초에 제품별 가격 상승률 나왔는데, LLDP가 가장 좀 많이 상승을 했고, MEG, CPL 다 상승이죠.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뭐 스티몰린 금방 모르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 이건 스티머 뭔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PVC, 아세톤, 프로필렌, 파라자일렌이죠. PX가 파라자일렌, PTA, ABS, 페트병 만드는 페트, 나프타죠. 부타디엔 그러니까 타이어 원료, 페놀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PP하고 페놀만 좀 아직까지 좀 그 가격이 상승 못했어요. 이렇게 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EG의 강한 가격 반등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그 차트로 했는데, 2020년 5월물의 가격, 대련선물거래소에서의 EG 가격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또 LLDP 가격도 강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2020년 5월물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났다. 그래서 LG화학의 화학 분야, LG화학의 화학 화학 부문의 주요 제품이 1년 반가량의 하락과 재고 조정을 완료하고, 수요의 증가와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학 분야. 그래서 우리가 매수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매수해야 될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2차전지예요. 2차전지는 지금 이제 LG화학이 1등이죠. LG화학이 2차전지.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 그 자동차 배터리. 그냥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는 LG화학이 1등인데, LG화학의 수준이, 삼성 SDI보다 한 배 이상 많아요. 두 배 정도로 많다. 예.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캐파 자체가 LG화학이 2배쯤 돼요. 삼성 SDI보다. 예, 그리고 LG화학이 GM과 오하이오주의 로드스타운 지역에서 총 투자 규모 2조 7천억의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총 투자 2조 7천억의 지분 투자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조 정도씩 투자를 하고 7천억은 이제 차입을 해가지고 합작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죠. 투자는 땅은 약 19만 평이고 올해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생산 능력은 30기가바이트, 기가와트 정도의 규모다. 전기차 약 50만 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LG화학의 2023년 배터리 생산 능력은 올해 작년 대비해서 약 100기가와트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 100기가와트. 10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GM은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캐딜락 모델은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꿀 것이다. GM이 캐딜락이 이게 중국에서 많이 발전된다 그래요. 중국에서 높은 성장세 보이는 모델인데, 그래서 캐딜락은 전부 전기차로 바꾸겠다. LG하고 GM이 합작해가지고 GM의 캐딜락, 쉐보레, GMC 등 대부분 모델의 배터리 공급할 것 같다. 그래서 LG화학은 GM을 물었다는 얘기죠. LG화학은 GM을 물었다. LG화학은 GM을 물었다. LG화학의 배터리는. 그 다음에 중국의 길리하고 합작 투자를 했다는 거죠. 2018년에 난징에다가 35기가와트 규모의 난징 플랜트를 투자를 세웠고, 올해 말부터 본격 생산을 개시한다는 거죠. 또 2019년 6월에는 길리와 10기가와트 규모의 5대5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배터리의 흑자 전환 시기가 2020년에는 자동차 배터리가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화학업종의 턴어라운드, 화학업종의 턴어라운드가 확실해 보인다. 턴어라운드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죠. 자, LG화학의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2020년 들어와가지고 2주 동안에 장대 양봉이 나고 바로 200일선 장기선 저항이 있었는데 그 저항을 원래 갭 돌파하면서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LG화학을 들고 있는 분들은 강력 보유이면서 없는 분들은 눌림목 매수, 있는 분들도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턴어라운드 되니까. 주가 수준은 현재 최고가 58만원이었는데 뭐 58만원까지 안 가더라도 적어도 뭐 44만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 더군다나 이제 LG화학의 골칫거리였던 배터리가, 대형 배터리가 LG화학의 골칫거리면서 미래의 꿈이었죠. 미래의 꿈. 이 미래의 꿈이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흑조가 백조가 된 건가요? 그죠? 골치 아픈 게 미운 오리 새끼가 이게 백조로 변신하고 있는 거야.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변신하고 있다. 화학 부분도 물론 좋아졌지만 LG화학의 미운 오리 새끼는 자동차 배터리였는데, 이 자동차 배터리가 드디어 이제는 좀 장악을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LG화학의 효자가 되려는 그런 이제 위치로 가고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LG화학이 효자가 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가. 이것이 대형 배터리의 대전환,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반전의 신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LG화학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라. 주가가 장기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저항이 강해요. 저항이 강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하겠지만,
LG화학이 미래의 삼성 반도체 같은 모양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의 크기보다 배터리의 크기가 훨씬 크다. 모양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 그래요.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 그래서 어쩌면은 미래에는 LG화학과 삼성 SDI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기로 볼 때에 LG화학과 삼성 그 SDI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힘을 보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D램, 이게 이제 현재는 가장 돈을 많이 벌어주는 정말 대한민국 효자 상품인데, 미래에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LG화학이나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지도 모른다. 그런 개념으로. 또 여기서 이제 배터리의 도약 단계가 나올 겁니다. 배터리의 도약. 그 도약은 뭐냐면 기술적 도약인데, 뭐 제가 뭐 기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해질의 고체화를 좀 추진하고 있대요. 요게 되면 또 한 번에, 그, 도약이 나올 것이고,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지금 이제 폭발사고 같은 거 나는데, 그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점차 기술의 발전을 해가지고, 폭발사고가 안 나는, 화재사고가 안 나는 그런 쪽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LG화학 지금 이제 조금만 좀 주가 올라가면 이제 집중 매물대예요. 36만원대 집중 매물대인데, 이 집중 매물대를 여하에 극복하느냐. 내일은 좀 빠지겠죠. 오늘 워낙 최근에 급등했으니까 빠질 텐데, 빠질 때마다 적어도 요 200일선 위에서는 무조건 매수하라는 거죠. 이제는 화학 부분도 턴어라운드하고 2차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라는 큰 미래의 꿈이 있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이 중요한 겁니다. 꿈이. 주가는 꿈을 갖다가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실적을 가격으로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적보다는 꿈을 가격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LG화학. 자,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한번 볼게요. LG화학, 삼성 SDI는 다시 찾아봐야겠구나. 네, 삼성 SDI. 요거 끝나고 나면 제가 대북주에 관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자, 삼성 SDI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제가 엊그제도 한번 삼성 SDI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제가 삼성 SDI의 모양을 쭉 말씀드릴게요. 먼저 삼성 SDI의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 SDI도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왜 급등하느냐 하는 건데, 왜 급등하냐, 왜 급등. 지금 주가가 삼성 SDI처럼 큰 회사가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신고가. 시가총액 18조를 넘어가는데, 아니, 지금 뭐 경기가 이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만, 그렇게 좋아진 거 아닌데, 느닷없이 왜 삼성 SDI는 이렇게 신고가를 내냐, 이거야. 신고가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왜 삼성 SDI 신고가를 내고 있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눌릴 때마다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눌릴 때마다 매수. 신고가를 낸다는 것은, 이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외국인간들 바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가를 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이 좋기 때문에 신고가에도 무렵쓰고 주식을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눈길을 끌고, 기관이 좀 매도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 매도는 아닙니다. 그 전에 뭐 20만 주씩 사는 이런 모습 보였고,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는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전지, 자동차 전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그런 이제 에너지 솔루션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전지 사업이 주가 상승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BMW, 크라이슬러, 이런 이제 유럽과 북미 기업들에게 주로 자동차 배터리를 갖다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최근에 말입니다. 요게 이제 시가총액이 18조까지 가는데, 그 매출은 그게 많지 않아요. 현재 9조 정도, 작년도도 9조 정도였을까요? 올해는 한 10조가 넘어가겠죠.
영업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재작년도에 7천억이었고, 작년도에는 한 5, 6천억 했을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8조로 간 이유는 뭐냐? 제목은 큰 변화와 비싸지 않은 주가. 지난 10년 동안은 평강필름과 정동공구형 배터리 때문에 먹고 살았다. 근데 향후에는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먹고 살 것이다. 2020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먹고 살 것이다 말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경쟁사인 CATL, 트레일링 등과 비교 시 상당한 저평가였다. 그리고 올해는 삼성 SDI의 전기차가 드디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PBR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주당 장부가죠. 주당 장부가 기준으로 중국의 CATL에 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의 주가 수준이다. 상당히 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삼성 SDI의 그 매출은 약 1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은 8,200억 정도 예상한다. 2019년 4천억에 달하던 자동차 배터리 부분의 적자 요인이 적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무려 4천억 정도가 적자였어요. 자동차 배터리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한 거죠. 연간 4천억의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 배터리에 투자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ESS 화재가 작년도 굉장히 그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이제 일회성 비용, 요것도 많이 없어질 것이다. 이 화재를 안 내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좀 다르게 하면 안 난다 그래요.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삼성 SDI 내용이다. 그래서 삼성 SDI가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가 하는 이유는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 자동차 배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도체보다 시장이 훨씬 크다. 한국의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이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지는 쉽지 않겠죠. 장악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기술력이 중요한 건데 기술력만 잘 확보하고 그 기술력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배터리 시장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요걸 갖다가 배터리에 투자를 많이 한다면 세계의 배터리 시장도 장악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기대 때문에 삼성 SDI가 급등을 하고 있고 LG화학도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LG화학하고 삼성 SDI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 관련돼서는 오늘 주가가 좀 약해요. 약하죠. 약합니다. 오늘 좀 쭉 빠졌는데, 그렇다고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관련주의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 하는 거죠. 북한 포털에서 한번 여러분과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거예요. 지금 이제 장 초반에는 또 뭐 미국의 반대. 요거가 이제 많이 나왔죠. 미국의 반대. 특히 미국 반대에 총대를 맨 사람은 해리스. 그래서 해리스의 코수염이 또 도마에 올랐지 않습니까? 코수염 그 기분 나쁘다. 못수염이 됐네. 코수염. 이상하게 코수염 기는 사람들이 한국하고 인연이 없네요. 볼턴도 그놈의 코수염 때문에 한국하고 인연이 없었고 해리스도 역시 뭐 그놈의 코수염 때문에 한국하고 인연이 없네요. 그래서 해리스의 코수염이 일본 옛날에 초대 총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하고 뭐 비슷하게 생겼다는 둥.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군대 생활할 땐 내가 기르지 않았던 건데 군대 생활 끝났으니까 길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미국 대사답지 않은 은행을 하면서 무슨 뭐 개별 관광이 뭐 워킹그룹에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한국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여당에서도 강력 반발이 나왔고 또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나왔던 이제 그런 사안이었죠. 근데 지금 진행된 거 보니까 청와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이건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다라고 이제 주권을 갖다 들먹이겠다는 것은 이거는 돌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 관광이 좀 윤곽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오늘까지는 별로 저거였지만 내일은
이 또 개별 관광 문제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쪽으로 가면서 상당히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평양과 원산 갈마와 백두산을 여행 가능하다. 비자 방법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여행사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 당국에서 여행사를 대상으로 통일부에서 설명회를 연다면 이건 상당히 이슈가 되겠죠. 그죠? 이슈가 되겠죠. 이산가족 사회단체도 직접 관광 가능하다.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상당히 이슈가 되겠죠. 그죠? 정부가 남북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대북 개별 관광을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외국 여행사가 관광상품 운영하고 참여하는, 한국인이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추진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 금강산 개별 개성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3국을 통한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서 평양, 양덕, 원산, 갈마 3지연, 평양은 평양이고, 평양은 가서 대동강 맥주를 마셔야겠죠? 대동강 강변에서 대동강 맥주를 마시는 그런 이제 한번 호사를 누려봐요. 그 다음에 양덕은 온천이죠. 양덕 온천. 양덕은 이제 원산 갈마지구 옆에 있는 온천. 그 다음에 원산 갈마지구, 삼지연은 이제 백두산 아니겠습니까? 요런 것들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네. 예, 이런 구체적인 형태를 처음으로 언론에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여행사가 남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것을 가정한 뒤, 여행사가 예를 들어 50명, 100명을 모아서 우리 정부에 보내면 출국금지 대상자들을 체크해서 방북을 승인을 하고 해당 여행사가 다시 북한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는 형태가 현실적이다.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우리 정부에서 한번 체크하고,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중국 여행사에 보내주면 중국 여행사가 북한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가는 형태. 그래서 뭐 코스는 평양이 될 수도 있고, 양덕 온천이 될 수도 있고, 뭐 지난번에 뭡니까? 해밍턴인가 샘 해밍턴인가 그 친구랑 뭐 외국인 5명 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 사람들이 똑같은 형태로 북경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평양에서 금강산 가는, 평양에서 맛있는 데 가서 뭐 좀 먹고 금강산 가가지고 여행하고 돌아오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관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현재 중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 등에 있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관광 패키지 상품을 팔고 있다. 북한이 허용만 한다면 한국민도 이들 상품을 이용해서 북한의 여러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죠? 상당히 뭐가 될 것 같죠? 개별 관광은 남북교류협력법 등과 관련해서 결식적 사유가 없다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을 준수하겠다면서 그 기준으로 남북교류협력법상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또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뭐 어떤 뭐 범죄자나 이런 사람 아니라면 다 누구나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입국 보증서로서 교류협력법상 북측의 추정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자 보험 들겠죠. 그 다음에 남북한 주민 왕래 보험도 가입하는 근거할 예정이다. 보험도 가입해서 간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다. 관광 목적으로 방북할 때 소지하고 있는 개인 휴대폰을 기본적으로 제재사항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건 무슨 개인을 정부가 사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돈을 많이 가져가든 적게 가져가든 뭔 상관이야. 그죠?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카메라 같은 거에서는 북한 애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과 협의해가지고 가이드라인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방북 경험이 있는 자는 미국 방문해서 특별한 비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과 협의를 해야겠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통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유엔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건데,
잘 되겠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들. 그래서 내일은 이 남북 개별 방문, 개별 여행이 확실하게 좀 재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남북주, 금강산 개별 관광 요거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거예요. 금강산 개별 관광 재료가 얼마나 이제, 강하게, 주가에 반영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일본이 또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전시관을 만들었나요? 그리고 갑론을박에도 북한 개별 관광 시동 거는 정부 교착 타개 물꼬를 기대한다. 일반인 북개별 관광 윤곽 중국 여행사 경유에서 패키지 관광 유력하다. 일본은 또 뭘 좀 하네요 또. 짜증나는 일본이네.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의 도발 여부는 한미훈련과 추가 제재에 달렸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개별 관광으로 꼬셔야 되겠죠. 북한하고 계속 꼬셔서 그래야겠다는 거고. 그렇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네요. 요게 이제 쭉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내일은 오늘은 대북주들이 주가가 좀 빠졌죠. 빠져서 이렇게 쭉 2~3% 빠졌는데, 내일은 또 금강산주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잘 되면 이제 철도주로 또 확산될 수 있겠죠. 정부의 의지는 철도, 관광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그 정도까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부분이죠. 인천여의 그 상품, 인천여의 상품. 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여의 상품은, 가격을 아직까지 뭐 올리진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고, 현재, 기존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2개월에 66만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2개월에 66만원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그, 대북주의 시조세죠, 시조세. 대북주의 시조세. 그래서, 시조세가 날아가는 대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시세의 흐름은 시조세가 날아가는 쪽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대북주의 시조세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북주 말고 이제 제가 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쪽은 IT 재료주들. 우리 포트폴리오 IT 재료주. 요게 이제 또 핵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로, 바이오에서 핵심 중 하나.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서 핵심 중 하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신무타 종목. 신무타 종목 요거는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오늘도, 자, 신무타 종목 하나를 또 추가를 했어요. 10배 올라갈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장기적으로 돈을 벌 그런 이제 포트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무타 종목으로 가시고, 또 대북주에서 나는 한번 승부를 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천여유가 대북주의 시초세니까 대북주에 관심 가지신 분들도 한번 가입해 보시고, 그 외에 나머지 테마들, 뭐 미세먼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또 다른 또 테마들 있죠.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저희 방에 와셔가지고 좀 집중적인, 짧은 시간에 집중적 수익을 좀 누리시라. 이게 이제 테마주들이고, 좀 장기적으로 대박을 누리시라. 이게 이제 심사 종목이에요. 그런 이제 두 가지 양면에서 대응하셔가지고 대박을 내시라 하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대북주 한번 관심 가지시고, 두 번째 2차전지 종목들. 내일 아침엔 제가 2차전지에, 오늘은 이제 삼성 SDI하고 LG하고 얘기했지만, 내일 아침에는 2차전지의 작은 종목들, 2차전지의 중소 종목들과 대북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수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또 방송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중소형 2차전지 종목들하고 대북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좀 또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인천유를 그 유튜브에서 인천유라고
클릭을 하면은 인천요 유튜브에서 인천요를 검색하면 인천요 나오니까 그게 제가 꾸준하게 제가 제 방송 녹음한 것을 올려놓으니까 그 녹음을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쭉 하여튼 하루에 2번씩 꼭꼭 제가 유튜브에서 종목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올려놓으니까 이거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야 이제 그 제가 올릴 때마다 딸랑딸랑하고 알람이 가거든요. 그래서 꼭 구독을 하시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내일도 화이팅! 멋진 날들이 되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 가서 인천요 누르고 검색하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인천요 검색하면 인천요 나옵니다.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